네, 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기점으로 다시금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어려웠던 시장 안에서도 일부 로봇주의 경우에는 시세가 방어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오픈 AI CEO가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들도 휴머노이드 로봇팀을 또 구성했다. 이 개발을 본격화하기도 했죠. 자, 오늘 시장 열리기 전에 로봇주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가야 할지 이분께 힌트를 좀 얻어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조남을 바르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글로벌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2개만 뽑으라 한다면 관세, 또 뭐 딥시크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로봇 쪽은 관세나 딥시크 영향 좀 덜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관세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고 관세를 부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같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 전쟁에 나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이 경쟁에 나서는 거는 이제 차세대 그런 경쟁 확보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그런 성장 속도를 좀 저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로봇이나 이런 첨단 분야에서도 당연히 그런 움직임들은 추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AI 모델을 이제 중국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 뭐 지금 이제 로봇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계적인 존재, 뭐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사고들을 좀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몸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지능을 갖추는, 그러니까 AI나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더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이 뭐 하드웨어 뭐 움직이는 것들 지금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이런 딥시크라든지 이런 AI 모델들이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형태의 로봇들이 다수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흐름들을 좀 빠르게 추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그런 기술 수준들을 좀 저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딥시크 여파는 로봇 쪽에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네요. 자, 그럼 최근도 아니죠. 저희 로봇이 시장에서 점화가 처음 됐을 때 결국 많은 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대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로봇주들 추려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뭔가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진전이 있는 건지, 좀 각각의 뭐 삼성, SK,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난 상황이어서 뭐 기업들이 이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들은 뭐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연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연말에 이제 저희가 추가 지분 투자 확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번 실적 컨콜에서는 뭐 다목적 로봇 개발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차세대 로봇 개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로봇 AI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계속 청사진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뭐 컨콜에서 새로운 건 없었는데 그렇게 급등이 나온 거네요. 네, 뭐 계속 의지가 좀 확인이 된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뭐 그동안 이제 계속 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컨콜 내용들이 나오나 과거 수분기 동안 저희가 체크를 해왔었었는데 이번 분기만큼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분량이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진짜로 이 로봇 사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번 CES에서 이제 사장단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미 LG전자가 개발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류의 로봇들을 계속 좀 판매 강화를 하겠다라는 전략들로 저희는 여전히 보여집니다. 뭐 이제 결국 휴머노이드, 뭐 첨단 로봇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는 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에서는 당장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좀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뭐 네. 서빙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하는 그 기업을 51%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연결 자회사화하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투자들도 나오고 있고 뭐 청사진들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도 뭐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연말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과거에 저희가 투자를 했던 지분 80% 정도 들고 있는 회사의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를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뭐 3년에서 5년 내에 뭐 상용화를 시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국내 기업들도 뭐 조금 이제 속도 자체는 타 뭐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느린 부분들은 있지만은 계속 이 사업에 좀 이제 강력하게 좀 추진하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진짜로 해보겠다라는 그 톤의 어조가 좀 강해졌다라는 측면으로 그 색깔이 조금 짙어지고 있는 정도지 어떤 실체가 나오고 이런 시기까지 아직 도래한 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체가 오늘은 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오픈AI 올트만 CEO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냥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회장과 직접적으로 회동을 할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코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오픈 AI가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개를 하면서 좀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뭐 작년 연초에는 이제 로봇 AI 하겠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뭐 하드웨어 쪽 휴머노이드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봇 사업에는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유수 휴머노이드 기업들 뭐 원엑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샘 올트만 CEO가 방문을 하면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뭔가 구체적인 코어가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나 오픈 AI나 비슷한 레벨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만들고는 있으나 실체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근데 지금 도대체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제쯤 상용화가 되는 겁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대다수의 뭐 공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외국 외사 증권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그래도 한 10년은 더 걸릴 거다 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0년 정도는 돼야 안정권에 그쵸. 들어가겠네요. 2030년 뭐 중후반 이후부터 해서 2040년까지 시간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 수준 이상의 그런 능력들을 가진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범용 휴머노이드가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들이 이제 상용화 되려면 조금 시간을 많이 남았다. 왜냐면은 아직 지능적인 수준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한계들도 많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뭐 모터 파워라든지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좀 다수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완전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들은 나오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뭐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뭐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류의 휴머노이드들은 뭐 그래도 5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용 그 왜 서빙하는 네. 그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지능이 있는 로봇은 좀 어렵다. 그러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뭐 테슬라가 워낙 연초부터 사실 그 과거부터 이 휴머노이드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뭐 지금까지 이 로봇들은 기계적인 거였다, 하드웨어적인 네. 거였다. 다만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분위기를 만든 게 사실 테슬라였었어요. 처음에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관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네. 최근에 테슬라도 뭐 실적 발표에서 로봇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뭐 앞으로 거의 뭐 매년 10배씩 생산량을 늘려가겠다. 그리고 뭐 한 100만 대 정도 만들게 되면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 $2만 정도가 뭐 구현이 될 거고 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투입할 거고 2026년에는 외부 판매도 할 거다. 이제 다양한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휴머노이드를 하는 업체 중에서는 뭐 사업 타임라인 자체가 좀 가장 좀 빠르게 다가와 있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인덱스격으로 테슬라를 삼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는 의료용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조금 모멘텀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고영이죠. FDA 허가를 받으면서 화두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의료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이 붙었었어요. 최근에 지금 의료용 로봇 쪽의 투자나 현황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의료용 로봇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휴머노이드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휴머노이드는 정말 저희가 꿈을 꾸는 그런 이제 미래의 로봇이라고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의료용 로봇은 지금 당장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고 인간들한테 효용 가치를 부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 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용화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효용 가치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로봇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영이 이번에 이제 카이메로라고 하는 뇌 수술 로봇을 미국에서 FDA 승인받으면서 조금 관심이 높아졌던 부분들이고, 그 외에 뭐 한국에는 뭐 큐렉스워라고 하는 회사가 또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FDA 준비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다 같이 좀 이제 관심들은 높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나, 이 의료용 로봇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료기기에 좀 더 가깝다. 기기에. 네, 그러니까 로봇이긴 하지만은 그 로봇을 자체를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비즈니스가 결국은 의료기기를 팔고 거기에 장착되는 뭐 소모품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를 하고 또 실적 규모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조금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소모품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수준이 되어야지 조금 저희가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용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 로봇을 하는 회사가 뭐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용 쪽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에 이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들까지 폭넓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용은 지금 당장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대장은 지금 미국에 있다.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의료용 쪽은 말 그대로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수요자가 조금 제한적이라서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휴머노이드도 있고요, 의료용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교집합, 공통점으로는 어떤 부품, 감속기라든지 말씀해주신 배터리,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부품주 쪽의 투자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가져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 전방에 그런 완성품을 만든 로봇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완성품을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완성품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코어 부품들을 또 납품하는 회사들의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속기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모터도 있고 이제 다양한 좀 부품주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해외 기업 투자까지 좀 시야를 넓혀서 보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부품주들이 관심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유망한 업체들의 우리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저희가 기대를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업체라든지 이런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다수가 해외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투자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는 뭐 이제 일본의 감속기 업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휴머노이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가장 이 부품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이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까지 좀 시야를 넓혀서 투자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글로벌리 봐야 될 것들도 참 많네요. 그 안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추려주세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국내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로봇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산업용 로봇이다, 협동 로봇이다, 뭐 물류 로봇이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라고 나누어서 보자고 했을 때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금 당장 사자,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당장 투자 추천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늘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AI나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련 기업으로 해서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로보티즈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을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 부품이 여러 가지 로봇 AI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연구개발 플랫폼들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AI 수요
올라가고 연구개발 플랫폼 수요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로보티즈를 조금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각각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저희 로봇만 하고 마치긴 또 아쉬워서요. 짧게 방산에 대한 코멘트도 한 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뭐 방산 쪽은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약간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도 있는지 있다면 한 종목만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4분기 실적 시즌 들어와 있고 어제 LIG 넥스원이 매출액 변동 공시를 하면서 실적을 조금 이제 이르게 발표를 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바라봤었는데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600억 정도 실적을 기록하면서 뭐 소폭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그 이후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주요 기업들 지금 4분기가 결국 이 방산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기대감들 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뭐 종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건 맞지만 종전된다고 해서 저는 무기 수요가 결코 꺾이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회들은 계속 좀 찾아볼 수 있겠다. 물론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파이들을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만큼의 강한 흐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계속 기회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좀 선호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 잘하는 기업을 꼽아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마케팅하고 있는 지역들 뭐 유럽에 그치지 않고 뭐 아태 뭐 그리고 북미 그리고 이제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 아이템들도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 뭐 천무와 같은 다련장기 로켓 시스템 그리고 엘셈과 같은 뭐 여러 가지 방공 무기들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가 터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터지는 거는 에어로스페이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적까지 견조하니까 가장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네요.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수출 국가도 다국가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으로 주셨고요. 저희가 우려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어떤 무기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기우로 판명 난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로봇부터 방산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도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